건설관리학과 건설경영학 석사과정 신의원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의 사업비 대여금 반환 소송 사례 분석 연구를 주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최근 주택경기 하락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 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사업비 대여금 정산에 관한 많은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 간 진행된 소송의 쟁점, 법원의 판단, 시공사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이론 고찰, 프레임워크 수립, 판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결론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도시정비 사업비 대여금 분쟁에 관한 이론 고찰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말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건축, 재개발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화면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정비사업의 절차는 화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조합의 사업 경비를 대여하는 과정은 화면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도 정비사업의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상황 및 사업비 대여금 반환 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다수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소송 판례를 검토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선행연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이 미흡하고 실무와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며 무엇보다 분쟁 사례를 쟁점별로 유형화하여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고 시공사 관점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행연구 사례 중 본 연구 주제인 시공사의 사업비 대여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소송상에서 각 세부 쟁점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소송 쟁점이 시공사에게 어떠한 파급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었고 각 쟁점에 대한 법원의 결론 요약 위주로 정리하는 방법의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선행 판례 분석 연구에서는 대상 소송 사건을 도시정비사업장 지역별, 사업 단계별, 소송사건 쟁점별로 분류한 후 분류된 틀에 의해 분석을 하였으나 도시정비사업장 대여금 반환 관련 소송의 쟁점은 지역이나 사업 단계에 따라 달라지거나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지는 않으며 소송 쟁점만으로 사건을 분류하여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송 사건들을 쟁점별로 분류를 하되 시공사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유, 즉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함에 따라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청구하는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청구하는 경우 세 가지로 교차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행연구 이론 고찰을 통해 도출한 소송 분류 방법으로 기준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였고 화면 상단표와 같이 도식화하였습니다. 각 유형별로 분류된 12가지 케이스별로 소송 사건에서 이슈된 세부 쟁점, 법원의 판시사항, 시공사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선행연구에서 대여금 반환과 관련된 분석이 이루어진 사례를 본 연구 프레임워크에 적용하여 보면 화면의 내용과 같습니다. 연구 데이터는 전국 각급 법원 판결문을 제공하고 있는 엘박스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확보 후 선정된 판결문을 대상으로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하여 기존 시공사가 조합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의 권한이어서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체결한 공사도급 가계약이 효력이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대체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계약 시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내부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시공사는 대여금 지급 전 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이 조합 추진위 내부 정관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내부 결의가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시공사가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도 앞서 언급된 사항과 유사한 쟁점으로 분쟁이 진행되었고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시공사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역시 법원은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내부 결의 충족 여부로 사업비 대여 계약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양상의 사건이 많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자금의 차입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으로서 내부 결의사항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안들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자 사업 지원의 규칙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법원은 시공사가 사업비 대여를 중단한 사정에 규칙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편 사업 추진 장기간 지연을 이유로 시공사가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사업비 중단 규칙 여부에 대해 매우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졌고, 시공사 규칙을 인정하는 판결과 불인정하는 판결, 각 여러 건의 판결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조합이 장기간 사업 시행인가 취득 의무를 불이행한 사정을 고려한 조합 규칙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한편, 조합이 사업비 대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무대응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시공사의 규칙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이유로 시공사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합이 장기간 조합 설립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합 규칙을 인정한 사례, 재개발구역이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확대된 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된 사정에 조합 규칙이 없다고 본 사례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사업비 대여 계획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권의 경우 5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경우 10년의 판단이 많았으며, 대여금 반환의 경우 계약 해제 시점부터,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상대방의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 시기를 알게 된 때로부터 판시한 사례가 다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시공사에게 반환해야 할 대여금 채무에 대해 조합 임원 등 연대보증인 개인의 책임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해서 조합의 규칙이 아닌 시공사 규칙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각기 다른 판단을 한 사례가 있으며, 사업 추진 지연을 이유로 시공사가 연대보증인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케이스에서 조합장, 조합이사, 감사 등 임원은 보증인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원이 연대보증인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시공사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이유로 시공사가 연대보증인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 조합장, 조합임원, 개인들이 본인들의 의사로 연대보증 도장 날인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전개한 사례가 많았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증인신문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인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는 한편, 연대보증인 날인 필체가 동일하고 증인들의 진술도 엇갈린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시공사로서는 사업비 대여 관련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인들의 자필 서명, 인감 날인 등 관련 확인 절차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요약입니다. 시공사의 대여금 반환 청구별 각 쟁점에 대한 각 법원의 인정, 불인정 건수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요약 검토해보면, 조합이 시공사 교체로 대여금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새롭게 선정된 시공사는 자신들이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조합의 소송 사건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지원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다양한 쟁점과 판단이 이루어지고 소송 변수도 많아져서 시공사는 대여금 청구에 앞서 다양한 선행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업 추진을 이유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거 사업 진행 경과의 사실관계에 대해 치열한 팩트 싸움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경향이 높으므로 시공사는 사업 과정에서 수발신 공문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이유로 대여금 반환 청구 시 연대보증인과의 계약문서의 진정성을 놓고 대립하게 되므로 시공사는 각종 계약문서의 서명, 인장 날인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논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